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불리는 대형 기술주 7인방이 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인데요. 이 중에서는 테슬라만이 소외된 행보를 보여준 가운데 어닝 쇼크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시간외에서 $200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들이 테슬라 쇼크를 오늘도 피해가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 신저가를 다시 썼고요. LNF, 포스코 퓨처엠 등 양극재 업체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난해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오며 시총은 약 50조 원 증발했는데요. 테슬라 쇼크에 2차 전지의 하락이 더욱 깊어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테슬라의 어닝 쇼크가 뼈 아팠던 하루였습니다. 한국의 완성차 기업은 역대 최대 성적표로 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현대차와 기아 역대급 실적 주주 환원도 함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역대급 실적과 함께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환호를 이끌었는데요. 현대차는 보통주 한 주당 8,400원 결산 배당을 결정을 했고, 기아는 올해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동차주들의 탄력이 좋은 하루였죠. 네, 현대차와 기아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기아가 5% 상승으로 탄력이 더 강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도 모처럼 온기가 형성된 하루였습니다. 현대위아가 4% 빨간불을 켰고요. 금호타이어가 14% 급등하는 등 고른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동차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SK하이닉스 AI로 날았답니다. SK하이닉스가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DDR5와 HBM3 등 인공지능 메모리 수요 증가로 D램 수익성이 확대가 됐는데요. AI향 서버 수요와 온디바이스 AI 응용 확산에 대비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AI 반도체가 다시 반등에 나선 하루였죠. 네, IMT가 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선도 업체로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했고요. 고영, 어버브 반도체 등 온 디바이스 AI, HBM 관련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SK하이닉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면서 3% 가까운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시장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AI 반도체, 종목별 기술력과 성장 스토리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자동차와 AI 반도체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아와 금호타이어,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픽셀 플러스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현대차, 기아 역대급 실적 주주 환원도 함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다시 한번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올해 다양한 우려 요소들이 산재에 있어서 이 피크아웃 논란이 늘 따라다니는데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신학수 대표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한국 자동차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좋아야 되는데 약간 좀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실적적 측면이라 이런 쪽을 봤을 때는 그래도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실적을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뒤따라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부분은 맞고요. 자동차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이 예상적 전망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영향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발표된 실적이나 이런 쪽도 전망치, 지금 현재의 실적은 괜찮지만 전망치에 대한 여건들이 작년보다도 훨씬 더 낮게 형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도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동차 수요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당분간 가격 대역에서 그러니까 당분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은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업계가 전장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새로운 트렌드들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시장 내에서는 어떤 분야의 성장성 가장 좀 돋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네,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고객 다변화로 하여금 이제 실적이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는 현대모비스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선택을 하겠지만 성장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이쪽 관련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애플카 출시 그 지연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고 이제 테슬라 전기차 그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패러다임이 됐고 이제 결국에 전기차 이 자동차의 끝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게 자율주행 특히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프론티어 그리고 최근에 CES 2024에서 이제 4차원 이미징 레이더를 선보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이런 레이더 센서 관련주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 성장성에 있어서 성장성을 포커스로 본다면 이런 섹터들이 좀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눈여겨봐야 하는 종목군들도 좀 짚어주셨는데 현대차그룹의 역대급 실적의 약세장 속에서 자동차주 돋보였습니다. 오늘 기아 그리고 금호타이어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 주주환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고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9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5.8% 양봉을 좀 보여줬는데 신학수 파트너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기아자동차는 홀딩해도 좋습니다. 현재 가격 대역에서는 그동안 다른 그 섹터의 주식들이 올라올 때 약간 뒤 밀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 맞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대역 자체는 유리한 그런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수요에 대한 위축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라는 여건에서는 조금 좀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대역에서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한 10만 원 정도까지 움직이는 그 여건을 추적하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만약에 기아자동차와 다른 종목을 비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자동차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시장에 잔재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정이나 아니면은 시간적 부분을 투여해서 기간 투자, 즉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이제 12월 28일에 10만 900원 기록을 했었는데 그 정도의 가격대까지 지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켜주셨는데 기아가 지금 역대 최대 성적표를 받아들었잖아요. 이런 역대 최대 성적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할지 그리고는 올해는 좀 어떤 성장 모멘텀에 눈을 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2024년 연간 매출 관련해 가지고 99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 11조 6,079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공시가 됐고 있고요.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4.8%가 줄어들었는데 해외 판매가 전년 대비 한 1.7% 증가를 했어요. 그렇다면
4분기 실적만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이 성적의 비결은 내수보다는 이제 해외 판매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판매도 결국에는 이제 국가 간 분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판매량이 좀 줄은 부분들도 있고요.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판매도 둔화를 했습니다. 반면에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 판매는 호조로 소폭 증가했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결국 북미와 유럽에서의 판매 같은 경우가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비중이 좀 높고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 등 친환경차 판매 증대가 아마 대당 판매 단가 상승이 했던 부분들이 주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차별화된 성장 모멘텀 역시 일단 그 북미라든지 유럽 쪽의 그 판매에 대한 부분들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중국에서 한 370조 정도 증시 부양책을 내놨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분명히 수혜도 나올 거다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증시 부양책 이외에도 중국 역시 지금 부양책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한 업종들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양책과 북미, 유럽 판매 실적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간에 이제 중국에서 증시 부양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호타이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금호타이어도 고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14%의 급등이 나왔는데 신학수 파트너께 금호타이어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타이어 시장, 타이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이슈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작동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금호 타이어의 상승력이 굉장히 돋보여서 눈에 보입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타이어 판매 금호 타이어 매출 순위 1위입니다. 그만큼 잘 팔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 그리고 수익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것은 금호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타이어 업체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요. 해외 자동차, 그러니까 외국산 자동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선호도 이쪽이 금호 타이어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뭐 다른 여건이 있다라고 생각은 않지만 어쨌든 수입차 고객들이 선호하는 타이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금호 타이어는 뭐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태준 파트너께서도 굿사인을 주셨는데 금호 타이어가 4분기 호실적도 예고가 되어 있고 또 특히나 올해는 증설 사이클의 반영 기대감 지금 커지고 있는데 증설이 있다고 하면 또 외형 성장에 대한 확장세 우리가 좀 기대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기대치 높여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금호 타이어가 전년 대비 한 15배 가까이 늘어난 3,429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년 대비했을 때 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실적들이 나온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 대한 그 수요 부진 우려들은 나오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새 차든 중고차든 주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거는 이제 타이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신차든 중고차든 주기적으로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타이어 업체들한테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호 타이어뿐만이 아니고 넥센 타이어도 적자의 그 고리를 끊고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가 지난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을 끝낸 다음에 이제 또 베트남 증설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생산 능력 역시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전망을 가져가고 있고요. 5,600만 개 수준이던 연간 이 글로벌 생산 능력도 6,310만 개로 약 12%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이제 북미 쪽으로 빤텀핑 그 우회 수출 및 동남아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대응이 가능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인건비 장점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하고 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형적으로 12% 그 수요 능력, 생산률도 12% 정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 그 이상 되는 그 실적적인 부분, 영업이익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타이어 모니터링을 통한 이제 솔루션 제공을 위한 또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타이어 정보 관리 시스템 특허 출원도 마쳤고 그리고 이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 기술을 최적화하기 위한 이 전자통신 전문 업체 루트링크와 손잡고 이 센서 모듈이라든지 무선 통신기를 또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타이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욱더 좀 확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학수 대표님께도 좀 더 들어보겠는데 뭐 지금 금호 타이어뿐만 아니라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고 지금 타이어 업체들 약진 돋보이는데 올해도 우상향 스토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적적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어 업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형성돼서 잘 나오고 있는 것 고무적입니다. 특히 뭐 바로 전태진 파트너께서 얘기한 것처럼 증서를 통해서 해외 공장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여건들이 굉장히 완성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완공 시 매출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기차를 구입하신 분들이 지금 정도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전기차는 무겁습니다. 배터리의 무게가 굉장히 나 있는 그런 상황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 주기가 좀 빨라요. 그 교체 주기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은 상태에 매출적 측면이 늘어가고 있는 공장 증설 여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판매에 대한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추가 상승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주가는 올라왔지만 실적과 영업에 대한 여건이 좋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도 해봅니다. 두 분 다 지금 타이어의 교체 시기의 실적까지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잖아요. 여기서 신고가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 좀 지켜보고 계세요,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일단 신고가 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원래는 그 오늘 가격대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5,850원 전고점은 충분히 1차 목표가로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걸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1차 목표가를 차라리 6,700원 정도를 잡아보고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되고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021년 기록했던 8,000원대도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AI 반도체 관련주 넘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DDR5, HBM3 호조스의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차세대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지금 더 고조가 되고 있는데 특히 콩콜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메모리 수요 촉발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 최근에는 온센서 AI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 부분의 확장성에 따른 메모리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태진 파트너께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 어딜 가나 지금 온디바이스, 네. 온센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어딜 가나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온디바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인공지능의 원활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나 그래픽 스펙에 대한 그 관심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AI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픽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혹은 보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온디바이스 AI가 바로 이런 불편함을 좀 덜어주는 거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반가운 이유가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D램 소자의 용량 증대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고객사로부터 D램 그리고 낸드 주문이 지금 대폭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결국에 이제 1분기부터 이제 AI 기능을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PC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재고 축적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 이게 보시면 스마트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전제품, 또 스마트워치, 뭐 무선 이어폰이라든지 최근에 스마트 링까지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갤럭시 전 제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온디바이스 AI에 특화된 저전력 D램 제품을 좀 공급할 것이고 AI PC 같은 경우가 기존 PC 대비 약 2배 이상의 D램 용량이 탑재돼야 하고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기존 스마트폰 대비 최소 4GB 이상의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좀 계속해서 좀 나와줄 것 같고요.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에 좀 따르면
내년 반도체 시장 매출이 13.1% 증가한 5,88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7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분에서만 이제 전년 대비 매출이 약 40% 증가한 1,3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67조 4천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디램 수요 같은 경우는 약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인텔리아드 코어 울트라와 서버 시장도 역시나 같이 좀 10% 이상씩 성장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온디바이 AI 이 개화 기대감은 아마 이게 지금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플러스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그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올해 그 HBM 생산 능력 2배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그 AI용 메모리죠, HBM3E의 상반기 공급을 지금 예고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온디바이스 AI, CXL 뭐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HBM 관련주가 또 상대적으로 살짝 소외를 받았거든요. HBM 시장의 성장이나 매수 적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네, 저는 뭐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지금 HBM 반도체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반도체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서버 증설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일본에 지금 서버 증설을 하고 있고 유럽 쪽에 서버 증설을 하는데 이런 서버 증설이 뭐 우리나라 서울 이 IT 쪽에 이 서버 증설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HBM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상 없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HBM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자체가 주가가 안 올라온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만 봐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고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시장 확장세 성장 기대감 점차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주 그 가운데서 어보브 반도체와 픽셀 플러스 보도록 하겠는데 참 두 종목 모두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어보브 반도체는 두 분의 의견 엇갈렸고요. 픽셀 플러스에는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어보브 반도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5.7%, 장중에는 17%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여기서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로 고사인 주셨을까요? 일단은 어보브 반도체가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신고가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10%에서 15% 상승하는 주가의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보브 반도체 27,000원까지 갈 것입니다라고 생각도 들고요. 미인주입니다. 실제 그 MCU 칩 관련되어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어보브 반도체는 분명히 미인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삼성전자와 협업 관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의 삼성전자가 MCU 칩을 대량으로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실적적 부분이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CU 칩에 대한 생산량은 계속적으로 어보브 반도체 입장에서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급등한 주가를 쫓아서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올라가는 것은 갖고 있는 사람 쪽의 측면이죠.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어보브 반도체의 성장성을 믿고 산 거잖아요.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27,000원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목으로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 그렇죠. 다른 종목으로 좀 네. 여건을 좀 확 바꿔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20% 정도의 업사이드가 더 열려있지 않을까 신고가 랠리 좀 즐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태진 파트너께서는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스탑 주셨을까요? 전적으로 저는 신상수 파트너님과 의견이 같습니다만 단순해요. 그냥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관망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네. 저 역시도 이 종목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좀 올랐고 투자 경고 종목이 지역이 됐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미로 스탑을 드린 거지 이 기업 자체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는 고를 줬지만 지금 너무 급등이 나왔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신학수 파트너께서는 이 어부부 반도체 지금 전태진 파트너도 회사 자체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AI와 수요 증가세가 좀 연결이 되나요?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요즘에는 온디바이스 AI에서 온센스 AI 이쪽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센싱 기능에 인공지능 기능을 접목시켜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기기,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 상황이고 MCU 칩, 어부부 반도체가 만드는 MCU 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부부 반도체는 IoT, 사물 인터넷에 해당되는 종목군으로 분류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AI에 대한 구현을 할 수 있는 핵심 칩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부부 반도체는 AI 시대에 또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장성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픽셀 플러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플러스 5거래일 연속 급등세 지금 보이고 있고 1월 들어서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분께서 모두 다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신학수 대표님께 먼저 네. 좀 들어볼까요?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모듈 이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보안 카메라 시장의 1위를 점하는 회사가 바로 픽셀 플러스입니다.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부분이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는 그 시모스 이미지 센서 전문 회사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시모스 모듈 같은 경우에는 AI와 IoT 이쪽을 연결하는 고성능 이미지 센서 이쪽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출시한다라고 한다면 기술력도 그만큼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미지 센서 시장에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픽셀 플러스의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 대역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공간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픽셀 플러스 주력 제품이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AI와 사물 인터넷 가전용 고성능 이미지 센서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 내에서 과연 그럼 픽셀 플러스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외형 확장 얼마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외형 확장세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시장조사업체 기관 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와 KB증권에 따르면은 이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그 판매 대수가 올해 4,700만 대에서 2027년 5억 2,200만 대까지 좀 급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면은 연평균 한 83% 정도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사가 CMOS 그 이미지 센서의 웨이퍼 및 패키지 공정을 위탁 제조해서 판매하는 팹리스 회사예요. 근데 제품 그 매출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센서 쪽이 84.5% 그리고 국내 매출액 비중을 보면 수출이 72% 그리고 국내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를 관련한 부분들이 한 90%를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온디바이스 AI는 핸드폰 관련된 그 부분들에서 좀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 관련해서 90%의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쪽 네. 이런 가전 쪽으로도 충분히 그 모멘텀은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의 매력도로 보자라고 한다면 저도 충분히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차량용 카메라 센서부터 이제 폐쇄배로 등 그 관제 시스템까지 다양한 기기에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최근 경기 위축에도 연 3천만 대가 판매되는 초대형 시장이니까 외형 성장 역시 확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이익을 조금 누려볼 수 있을지 가격적인 전략만 짧게 신학수 파트너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익을 나눠서 챙겨야 됩니다. 주가 올라온 부분에서는 챙기는 것도 전략적 부분에 해당되고요. 성장성에 의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급등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대로 나눠서 수익을 챙겨내고 그 이후에
재매수를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제부터는 수익을 조금 챙겨보는 관점으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기아와 금호타이어,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픽셀 플러스까지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동아 지지리 6%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3,970원 터치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유니캐스트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선도 기업이죠. 온 디바이스 AI의 숨겨진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잠잠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 강세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9,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사이토젠 그리고 나노브릭이 9% 강세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종합개발도 8% 강세를 보이면서 3,200원 선 터치를 하고 있고요. 바네아듐 배터리 관련주인 코센, 최근 조정 후 오늘 15%의 장대 양봉을 그려냈는데요. 시간에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0원 선 터치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티웨이홀딩스가 3% 약세로 가장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KTCS도 보이고 있는데요. 2%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지분 투자를 한 KT의 계열사로 AI 테마로 묶이기도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2%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오 AL 역시 1.7%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굉장한 우상향 흐름 보여줬던 더존 비즈온 시간에서 하락 전환하면서 1.8%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신규 상장한 HB 인베스트먼트 오늘 90% 넘는 급등세를 기록했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고 있습니다. 6%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역시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네요. 어버브 반도체도 현재 2%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김성준 부장 에이징랜드, 전태진 파트너 한미반도체, 신학수 파트너 신신제약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에이징랜드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에이징랜드는 국내 유일 공식 TSMC 디자인 하우스고 국내 팹리스 업체와 TSMC 파운드리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TSMC의 생산 캐파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TSMC와 함께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에이징랜드의 올해 성장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장이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믿을 거는 좀 반도체 업종이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현재 엔비디아에 H100을 주문을 하면은 40주 후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AI 수요가 상당히 좀 폭발적인 그런 사항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TSMC가 작년에 그 코스 생산 캐파가 월 17,000장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32,000장,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44,000장까지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생산 캐파 확대는 역시 동사의 수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제일 설계 마무리 단계의 디자인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동화 솔루션부터 이제 후공정까지 하는 턴키 또 이제로 그렇게 솔루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이제 AI 관련된 AI 매출이 한 8%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상반기까지 이제 59%까지 늘어났고요. 그리고 수주 비율은 거의 69%, 70%에 육박하는 비율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의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또 두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HM부터 해서 최근에 원디바이스 AI, CXL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에서 또 하나 또 이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주문형 반도체, 그 ASIC라는 주문형 반도체를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과거는 비싸서 조금 많이 좀 꺼렸다면은 요즘에는 좀 많이 또 이제 이게 AI의 특정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칩 그런 것들을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중요성도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분야에서 이미 TSMC와의 레거시 공정부터 3나노까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이제 고대역 기지국의 5G RF 칩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한 바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로 서버용, 엣지용 AI 반도체를 개발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할 것은 상장 1개월 때 보유해수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많이 소진이 됐고요. 이제 3개월 차는 이제 5만여 주밖에 없는 상황이고 6개월 보유해수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가온칩스라는 같은 디자인 하우스를 2만 원대 정도에 한번 소개를 한 기억이 있는데 네. 시가총액이 상당히 가온칩스가 급등을 하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징랜드가 같은 디자인 하우스에서 가온칩스보다 더 뒤처질 이유는 없는 회사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 필요하고요. 오늘은 1차적으로 최근에 고점을 살짝 넘기는 신고가 영역인 6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4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온칩스를 시장에서 눈여겨본 것처럼 키 맞추기가 일어날 것이고 신규 주지만 보유해수 물량 부담도 적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뭐 어차피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는 다 아실 거고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글로벌 1위 HBM 본딩 장비 업체로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올해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계좌에서 좀 이 수익을 보는 그게 좀 어려워진 그런 시장인데 한미 반도체 워낙 뭐 뜨거운 종목이잖아요. 어떤 부분 좀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 HBM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미증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계속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디커플링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전방산업 HBM 성장 가속화로 인해서 연내 기대되지 않았던 이 추가적인 본도 매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고 이 중화권 반도체 업황의 부분들도 개선되면서 매출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좀 모멘텀 일정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제 챗GPT 개발사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이제 최태원 SK하이닉스 한국을 방한을 하면서 지금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만남을 조율 중이다라는 기사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두 기업의 대표들이 만나게 되면서 정말로 이 반도체 관련된 협력들이 어떻게든 가시화되고 어떤 그 부분들이 윈윈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혜는 당연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질 것이고 그 여기에 만남을 좀 주도했던 SK 쪽으로 수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수혜의 낙수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당연히 한미반도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지난해 말에 이제 10조 원 규모 설비 투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고요. 아무래도 HBM 신규 라인에 설치되는 이 티슈 본더 중에 80% 이상을 한미반도체가 납품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와도 협업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의 다변화를 통한 실적 성장도 역시 예상돼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네. 결국에 지금 57,000원대 지금 현재 57,700원으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만 1차적 지지가 57,000원 그리고 그 밑에 하방에 54,000원대 가격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가격대만 지지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고점 67,900원 충분히 돌파하고 7만 원도 충분히 돌파하는 그런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HBM으로는 가장 먼저 출발하고 좀 뜨거웠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신학스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신신제약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신신제약은 마이크로 리드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출시하려고 준비하는 회사인데요.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의약품에서도 테크 기업이 있다. 그래서 기술주고 실적을 겸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로니드를 좀 제약이 아닌 테크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신신제약의 주력 상품은 파스입니다. 파스에 대한 여건에서 그 테크에 대한 기술을 접목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리드 조성 물질에 대한 특허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고분자 약을 피부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 기술력은 굉장히 고기술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고분자 약물에 대한 방출, 속도를 조절을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약효를 지속시키는 그런 효과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안정된 투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 한번 약을 먹는다라고 해서 낫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절에 부여를 해서 약효가 계속적으로 투여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이 고분자 약물 투여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것을 마이크로 리드를 통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약물 전달 기술의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마이크로 스페어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축소해서 무정형화시키고 이 부분을 통해서 마이크로 리드를 사용을 해서 피부에 투여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의 특허적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신제약의 가격적인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은 오히려 안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움직였었던 것은 이 부분이죠. 전체 가격의 등락이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으로 움직였었던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가격적 측면에서 수렴을 해 나가고 오히려 황금 라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1년선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 부분에 공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죠.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뛰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느는 것이 확인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네. 포인트, 거래량 느는 그 측면에 그 포인트를 잡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7,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보고요.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하니까 그 가격 안에서 매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7,5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지만 거래량이 동반될 때 특히 눈여겨보자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신학스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바로 5위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미스터블루입니다. 정부의 웹툰 산업 지원 강화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하락 전환되면서 3%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다시금 힘을 내다가 조금 힘이 빠졌네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는 SFA 반도체입니다. 두산그룹의 인수설을 부인했지만 오늘 장중 11%까지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며 1% 약세로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유니캐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선도 기업입니다. 온 디바이스 AI에 숨겨진 수혜주로 부각되며 최근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강보합으로 비교적 잠잠했지만 시간에서 14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며 탄력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2.5% 빨간불 켜고 있네요. 2위는 코센입니다. 반야둔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 조정 후 오늘 15%의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가면서 현재 10% 상승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네요. 1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1위는 조이시티입니다. 4분기 호실적과 신작 기대감에 최근 5거래 연속 상승 후 오늘 급락 반전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볼까요? 예,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이시티 상당히 좀 최근에 게임주들의 실적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일회성 이익도 존재를 합니다만은 오늘 쇼케이스를 한 신작 게임입니다. 컴투스를 통해서 퍼블리싱된 스타 시드가 오늘 이제 그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에 오늘 강한 그 시간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조금 침체의 일로로 진입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강했던 종목에 대한 기대감, 관심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간 내에서도 많이 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에서 가장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5위 미스터블루도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부 웹툰 지원책 발표에 어제 상한가 기록 후에 오늘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량 실리며 반등을 주고 있다가 지금 살짝 힘이 빠졌는데요. 어떻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 웹툰 쪽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최근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거기에는 뭐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관심들이 좀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회사가 뭐 웹툰 그리고 웹소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작 게임이 사실 작년 연말경 출시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에오스 블랙이라는 이런 게임 출시를 앞두고 그런 기대감도 아직은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그런 만큼 그래도 다시 한번에 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평가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IMT 진단해 볼까요? 차세대 반도체 공정장비 선도 업체로 부각되면서 최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양호한데요.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은 구간일까요? 예, 일단 IMT가 오늘 뭐 상한가에서 조금 풀려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건식 세정 장비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요. 이 장비가 역시 HBM을 만드는 공정이 들어가는데 습식보다 역시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EUV 장비 도입 시에 또 이제 그 기대가 되는 이 동사에 또한 장비 또한 가지고 있어서 이 HBM과 그 EUV 이렇게 차세대 반도체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에 장비를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뒤늦게 좀 부각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의 키 맞추기의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HBM 그리고 EUV 공정장비 업체로 뒤늦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키 맞추기 반등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롯데케미칼 진단해 보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화학주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모멘텀들이 좀 더 주가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사실 뭐 속절없이 하락을 해왔었죠. 뭐 화학주가 전반적인 그런 양상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바닥에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지금 이틀째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반등세가 조금 상단은 분명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실적 부진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이제 산유국들의 계속해서 이런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대적인 이런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좀 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회적인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갑자기 V자로 회복하리라 기대하기엔 조금 좀 난해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기대할 것은 최근에 바닥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이 일정 부분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뭐 추가 반등 가능성을 분명히 좀 열어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저는 상단은 분명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플레이로만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부양책 덕분인지 증하권 증시 연일 막습니다. 사계지수가 22개월 만에 3% 넘게 상승하면서 다시금 2,9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또 선전지수도 2%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도 마감을 앞두고 1.79%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이 회복을 위해 대규모로 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지준율이란 중국은행이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비중인데요. 이렇게 지준율을 낮추게 된다면 은행이 시중에 풀 자금이 늘어나서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내는 만큼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보합권에서 방향을 찾는 가운데 이 시각 현재 0.05%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정도에 따라서 미 연준의 피벗 시기와 강도를 둘러싼 전망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인텔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삼성전자를 누르고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섹터 내에 주는 영향이 작지 않을 걸로 보이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징 스탁과 함께 여러분의 포트를 풍성하게 채워갈 좋은 종목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전략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